뉴욕주가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고용주 단속을 강화하면서 환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이 불가능한 영주권 카드나 노동 허가증이 앞으로는 60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한인 학생들의 요청으로 미국 3대 교과서 출판사의 하나인 매크로힐이 앞으로 교과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퀸즈를 잇는 전차 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개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의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주가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고용주 단속을 강화하면서 환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3일 발표한 2017년도 체불임금 환수 규모가 총 3,5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같은 체불임금 환수 규모와 수혜자 증가는 주 노동국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는 지난 2015년 근로자 임금 착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습니다. 임금 착취를 당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민자들이었고 고용상의 보복이 두려워 착취에 대해 피해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업계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접촉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금 체불의 유형은 시간당 임금을 주지 않고 일당으로 계산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행위, 오버타임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작업상 발생한 이동시간을 급여로 환산하지 않는 행위, 또 훈련 기간에 대한 급여 미지급, 유니폼 또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주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같은 업계의 악행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배달이 불가능한 영주권 카드나 노동 허가증이 앞으로는 60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일부터 우정국을 통해 발송됐으나 수취인 불명 등 배달 불능 사유로 반송된 영주권 카드, 노동 허가증, 여행 허가 서류 등은 예정된 수취인으로부터 60일 내에 올바른 배달 주소를 제공하는 연락이 없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해 대부분 외국 국적자는 주소가 바뀔 경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USCIS에서 서류가 수속 중인 경우에는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USCIS 오피스에 따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노동허가 등 카드 발급이 관련됐을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서 카드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반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USCIS에 따르면 외교관이나 정부 대표이거나 30일 이내 미국 체류하는 무비자 입국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 국적자는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면 10일 내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의 벌금이나 3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미국의 교과서를 바꿉니다. 미국 3대 교과서 출판사의 하나인 매크로힐이 앞으로 초중고교 일반 사회과 교과서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클로힐은 지난해 7월 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캘리포니아 한인 청소년들의 편지를 받고 검토한 끝에 최근 학생들이 추천하고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일반 사회과 새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며 학생들의 제안을 학술 디자인 편집팀과 공유하고 교육팀에서는 학생들이 추천하고 제안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앞서 이들 초중고교생 50여 명은 매클로이를 포함해 호튼 미플린, 피어슨 등 출판사 6곳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삼국시대, 불국사, 석굴암,
훈민정음,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가의 활약, 독도, 위안부, 그리고 한국전쟁과 경제발전까지 다양한 내용을 실어 미국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싶다고 썼습니다. 재미동포 학생들이 교과서 출판사나 주교육부에 이런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집값의 20%를 다운페이먼트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유지하려면 뉴욕은 연간 최소 35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하고 샌프란시스코는 29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도 이들 지역보다는 적지만 연소득이 15만 6천 달러는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주택 투자업체인 유니슨이 최근 펴낸 2018 주택구입 여력 보고서를 인용해 주요 대도시에서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소득을 보도했습니다. 유니슨은 주요 대도시의 올해 1분기 중간 주택값을 토대로 다운페이먼트를 10% 했을 때와 20% 했을 때 필요한 소득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 중간 가격대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도시는 뉴욕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주택 중간값은 160만 달러에 이르며 이 가격대의 주택을 10% 다운페이먼트하고 구입하려면 무려 41만 8,482달러의 연소득이 필요합니다. 20%를 다운페이먼트 하더라도 필요한 소득은 35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LA는 10%를 다운페이먼트하면 18만 7,306달러가 필요합니다. 20%를 다운페이먼트 하더라도 15만 6천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애틀도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LA와 비슷한 소득이 필요했지만 포틀랜드, 덴버, 애틀랜타 등은 필요한 연소득이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퀸즈를 잇는 전차 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는 BQX 개통 시 인근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추가 수입이 전차 건설 비용인 25억 달러를 상쇄할 수 있을지 조사 중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6년 처음 BQX 사업을 발표할 당시 16마일에 걸쳐 건설될 BQX 노선에 따라 인접해 있는 아파트나 주택, 건물주들로부터 재산세를 추가로 걷어들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의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시 당국은 지난해 외부 컨설팅 업체인 KPMG의 전수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체 충당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시 당국은 교통기관 산업에 쓰이는 캐피털 예산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브루클린 퀸즈 전차는 아스토리아부터 브루클린 육군 터미널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시 당국은 시속 12마일로 운행되는 BQX가 전체 노선을 운행하는 데 1시간이 채 안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매일 이용객은 5만 명 이상, 운영 유지 비용은 연간 3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최신 정보 검색 기술의 발달로 가짜 아이디를 구별할 수 있는 검색기가 선보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의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경찰 당국은 봄방학 때 가짜 아이디로 술을 사는 일이 힘들어지게 했습니다. 봄방학이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아이디를 갖고 주류를 구입하곤 했지만 최신 정보 검색 기술의 발달로 아무리 정교해도 찾아낼 수 있는 검색기가 리커스토어에 선보입니다. 한 리커스토어 주인은 한 달 동안 무려 100건이 넘는 가짜 아이디를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검색 기능으로 이번 봄방학에 가짜 아이디로 술을 사려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새로운 검색기는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술을 사는 일을 원천 봉쇄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전철역 개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의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한 전철역당 개보수 공사 예산이 처음 계획 단계의 예상에 비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개보수 공사 예산 부족으로 처음 계획에 포함됐었던 32개 전철역 가운데 20개 역의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12개 역 공사는 잠정 연기한다고 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조로타 MTA 회장은 각 전철역마다 노후한 시설이 추가 발견되면서 공사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졌다며 총 예산 9억 3,600만 달러의 대부분이 19개 전철역 개보수 공사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철역당 공사 비용은 당초 2,800만 달러였지만 실제 4,300만 달러로 치솟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NW 전철의 30에비뉴, 36에비뉴, 39에비뉴역 등 총 20개 전철역은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돼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2개 전철역은 오는 2020년에 새로 시작하는 5개년 계획으로 넘겨집니다. 한편 전체 472개 전철역 가운데 장애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25%에 불과하다며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8,500만 명의 데이터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연계됐던 데이터 회사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페이스북이 4일 밝혔습니다. 당초 5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언론의 추정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페이스북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페이스북은 애초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의 성격 퀴즈 앱을 다운로드받은 이용자 약 27만 명의 친구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합산한 결과 이 수치에 이르게 됐다면서 오는 9일 뉴스 피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부적절하게 공유되었는지에 대한 알림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수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 주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의 의회 청문회 증언은 더욱 힘겨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날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해 이용자를 검색하는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본 이 활동의 규모와 정교함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상의 대다수 사람의 공식 프로필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파헤쳐졌을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중국의 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24년 만에 되찾은 감동 스토리가 전해져 주변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잃어버린 3살 배기 딸을 24년간 찾아 헤맨 중국 스촨성 청두의 택시 운전사 왕밍칭 씨가 SNS의 도움으로 비로소 딸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994년 1월 청두시의 시장에서 부인과 과일 행상을 하던 왕 씨는 손님 응대로 바빠 잠깐 눈을 뗀 사이 3살이던 딸 치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왕 씨 부부는 장사를 접고 수년간 잃어버린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택시 운전을 시작한 왕 씨는 승객들에게 딸을 찾는 자신의 사연을 SNS에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지난 3년간 왕 씨의 사연을 접한 여성 다수가 연락을 했지만 DNA 검사 결과 모두 그의 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다 2주쯤 전 왕 씨는 SNS를 통해 지린성에 거주하는 캉잉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여성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종아동과 가족을 이어주는 NGO를 통해 왕 씨와 이 여성에 대한 DNA 검사가 이루어졌고 지난 1일 나온 검사 결과 캉 씨가 왕 씨의 친딸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왕 씨 부부는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딸 치펑과 24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사회의 각종 기금모금 행사가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기금모금 행사가 음악회와 바자회 등 다채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는 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뉴저지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대규모 기금모금 바자회를 엽니다. 또한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욕 지부도 결식아동 돕기 기금모금 행사를 오는 20일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고 수익금 전액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은 15일 오후 5시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제16회 북한 연변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자선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예술가곡연구회와 두리아나 USA는 올해도 탈북 난민 돕기 음악회인 제37회 탈북 난민 구출 음악회는 오는 5월 6일 오후 6시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4월 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브루클린에서 정신질환자인 흑인 청년이 4명의 경찰로부터 10여 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총격의 희생자는 35세의 사이드 바셀입니다. 사건은 이날 오후 5시경 몽고메리 스트리트와 유티카 애비뉴 교차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한 시민으로부터 거리에서 한 남자가 총기로 행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4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바셀은 손잡이가 달린 금속 파이프를 갖고 있었다며 바셀이 총을 쏘는 자세를 취하며 접근하는 바람에 동시에 1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바셀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셀의 아버지는 아들은 정신착란증을 앓고 있지만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다며 경찰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경찰은 살인자다.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경찰의 과잉 방어를 성토했습니다. 4일 오전 맨해튼 포트오소리티 버스터미널에서 백색 가루가 발견돼 한때 터미널 일부가 폐쇄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터미널에 출동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색 가루는 유해 물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터미널은 정상화됐습니다. 한인 2인조 강도가 퀸즈 플러싱의 한 호텔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4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한인 20대 남성 홍모 씨와 한인 10대 여성 남모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0시경 플러싱 다운타운 134스트릿과 35에비뉴 소재의 플러싱 리전트 호텔에 침입해 직원용 라커룸에서 팔찌와 은반지 등을 훔친 후 달아나다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홍 씨는 이 와중에서도 프론트데스크 금전 등록기에서 현금 200달러와 직원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홍 씨와 남 씨가 갖고 있던 6봉지의 마리화나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홍 씨와 남 씨는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홍 씨와 남 씨는 각각 2급 강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홍 씨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판사가 무급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법원에 따르면 서포 카운티의 로버트 시칼리 판사는 최근 자신의 이웃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로 2일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칼리 판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경 롱아일랜드 이스트 아이슬립에서 23세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던 중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시칼리 판사가 자신의 주택 앞에서 여러 개의 더럽혀진 여성 속옷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한인회의 장학생 모집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접수 마감은 9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선발 대상은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리더십, 봉사활동에 참여한 포트리 지역 고교 12학년생으로 내신 성적 3.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최근 2년간의 학교 성적과 출석 기록,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참여 내역, 이력서이며 사이버 왕따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주제로 한 500자 에세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인 작가 마가렛 태시와 윤선희 씨가 참여하는 전시회 여성과 인간 사이가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뉴저지주 티넥의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 아트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작가들의 페미니즘과 인간의 본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심리 상태를 담았습니다. 미 동부 충청도 향후회가 2018년 청소년 문화체험 모국 방문단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인 청소년들이 모국 방문을 통해 고국 문화와 역사 등을 직접 체험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모집 정원은 선착순 15명, 모집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일원 한인 중고등학생입니다. 올해 모국 방문 프로그램은 8월 13일에서 21일 총 7박 9일간 진행되며 충남 부여군과 충남 부여교육지원청, 충남 서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대학교가 공동 주관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 나눔의 집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뉴욕 나눔의 집 대표로 섬기고 있는 박성원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그럼 나눔의 집 소개도 같이 해주세요. 예, 뉴욕 나눔의 집은 2011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경제적으로 불어닥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뉴욕에서 거주하고 또는 미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문제, 또 가정 문제, 혹은 또 중독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수많은 이제 노숙인들이 우리 뉴욕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한국에서 뉴욕에 나눔의 집이라는 한인 노숙인 쉼터를 계획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곳에 진행을 하는 결과로 나눔의 집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밥을 주는 밥퍼 사역을 1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 6년 정도 쉘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어떤 계기로 이렇게 노숙자분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하게 된 동기는 네네. 예, 저는 나눔의 집 첫 번째부터 거기 이사분들 가운데 평신도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님 두 분이 여기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듣고 쾌히 승낙해서 오늘날까지 이사로서 또 이사장으로서 섬기다가 지도노 목사로 2년 차부터 섬기다가 이제 제가 쉘터 사역을 네. 그때서부터 6년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께서는 뭐 이렇게 딱히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노숙자분들을 도와야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예. 뭐 개인적인 사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노숙인 비슷한 분들을 섬겼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도박 중독자들,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또 이런 분들을 섬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늘 제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을 것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또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중심 잡고 있어서, 그러던 가운데 나눔의 집에 지도 목사로 섬겨야 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 목사로 섬기게 됐고, 디렉터 겸 또 대표로 계셨던 권사님이 제게 대표직까지 다 무거운 짐을 또 맡겨줘서 이런 쉘터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뉴욕에는 이제 한인 노숙자분들이 많이 예. 계시나요? 예, 한인 노숙인들이 그 당시에는 한 100명 이상 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조금 현재는 네. 이제 나눔의 집에 한 10명 정도, 이제 쉘터라고 하더라도 상업 건물에서, 커머셜 건물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없는 곳인데, 네. 거기서 한 10명 되는 분들이 계속 들어왔다가 또 자립해서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 네네. 과정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고, 또 한국에 가신 분들도 또 서울찮게 많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잡을 잡고 한국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도숙인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때로는 중독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제 나눔의 집 쉘터에 머무르게도 되고, 네. 아직도 방황하는 노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는 나눔의 집으로 오셨다가 또 예. 자립을 하셔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게 예.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예, 일단은 나눔의 집은 육의 문제, 잠자리가 없어서 네. 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거나 또 저를 찾아오거나 제게 전화를 주게 되면 그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나눔의 집의 육의 문제, 네. 잠자리 문제 해결해주고, 또 식사의 문제 해결해주고, 또 입을 것의 문제를, 육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고, 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한국일보 또는 또 헤이코리안 또 어떤 정보지 또 혹은 제게 잡을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사람들을 네, 좀 이제 네. 부탁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데 일단 또 숙인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립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이 네네. 날마다 나눔의 집은 1년 365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미팅이 있습니다. 미팅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지게 되면 네. 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나눔의 집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예. 분들이 계시나요? 나눔의 집은 뉴욕과 뉴저지뿐만 아니고 미주 전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함께 고민하고 네.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거기 안에 또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얘기하기들 무엇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교회가 그래도 한인 사회에 아주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그래도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그래도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서 이 나눔의 집이 그래도 좀 이만큼 쉘터에 그래도 한 몇십 명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그래도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로 같이 예. 이루어진 것이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네. 아직까지는 마음은 있고 네, 네. 아직까지 나눔의 집에 손길이 닿는 것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어쨌든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네네. 다수의 교회보다 소수의 교회들을 통해서 네. 운영이 돼가고 있고 또 단체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동창회라든지 또 미주 한인 의사 협의회라든지 네네. 그 외에 또 솔로몬 보험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렌트에 도움을 주시는 단체와 또 비즈니스 사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 네. 또 이름 모를 분들 이름조차 가르쳐주지 않고 라스트네임스 가르쳐주지 않는 때로는 이제 한 손에 렌트가 어려움을 정말 겪어서 문을 클로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 때 네네. 어느 한 분이 2봉투를 갖고 왔어요. 한 손에는 자기 주급의 2주간 동안 네. 1,000불 한 손에는 1불짜리서부터 네. 5불 10불 해가지고 575불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 나눔의 집이 세워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뉴욕 동포분들께. 예, 뉴욕 나눔의 집은 이제 한인 노숙인들을 손을 잡아주고 자립시켜주는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독자들이 좀 많습니다. 한 70% 정도는 중독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독자 사역에 절실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한국에서 30년 동안 중독자 사역만을 위해서 참 모든 헌신적으로 열정을 했던 김도영 목사님께서 나눔의 집을 방문해 주셔서 또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 미주 전역에 중독으로 인해서 그 참 피폐해지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또 중독자들을 살리는 사역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서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나눔의 집에 가족들이 이제 한 달 집중 교육을 통해서 3주째 이제 끝나면서 네. 알코올 중독의 중증인 분이 이번에 그 강의를 참 통해서 네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고백을 합니다. 3일 전에 목사님,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술과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술, 담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중독자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함께 예. 포커스인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네, 고맙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네, 그리고 네. 나눔의 집에서 이제 진행하는 네. 이 노숙자와 중독자 사역에 네.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네. 또 한인 교회는 물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들의 사역이 제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네. 그리고 아울러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